딴 사람도 아니고. 네. 아우, 난 아주 나경원 의원만 생각하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국민의힘의 자산이에요. 여성 의원으로서 서울에서 그것도 지금 5선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내공도 깊어져야 되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 속에 어떻게 7대3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 5대5는커녕 이거 저 민심을 10대 빵으로 하자고 지금 해야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 이렇게 학습이 안 되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박재용의 한판 승부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배추 한판.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그 전담, 네 재판부. 네. 아 실패했네요. 네. 개그입니다. 개그가 그만해! 아니라. 네. 네네네. 기대했는데 좀 시작은 네, 별로네요. 네, 네. 배추도사 배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오늘도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기입니다. 사실 하헌기 부대변인은 저랑 네. 지지율 대책회의라고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친숙한데 예. 요새 좀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방송가에서 좀 뭐 그 프로도 칭찬이- 사실 원래 다른 고정이 있는데 제가 뺏은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지금 어디 갔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남도 모르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소하게. 바로 쉽습니까? 장윤미 대변인의 자리도 뺏겠다는 심사. 오. 네. 아니, 소영주 대변인도 있고 뭐. 아. 네, 그렇습니다. 장윤민 대변인이 사실 이제 뭐 당 일도 지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지신 거 아닌가. 네. 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연설을 채우고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현장 영상을 먼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 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무리 발언 안 해? 아니 그래도 마무리 발언 하고 가시지. 자,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황이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걸 보고 한참 진행하는 걸 보고 퇴근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다시 보기가 계속된 줄 알고.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쓰고 마이웨이로 읽는다. 마이웨이. 네, 그렇죠. 내기를 가기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당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거는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의 문제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기록 경신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걸 통해서 결단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 안 됐다면 단식에 들어갔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이제는 손절적으로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 사전 포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장동혁 대표 그게 아니야, 뭐 변화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고로 할 것이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오늘 당내 국민의힘 안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호평이 자자했거든요. 이를테면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 뭐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썼는데 정옥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그 결기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회의장 들어가 보셨죠? 네. 그 본회의장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회의장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가서 24시간 동안 그 필리버스터를 하느라고 계속 이야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줬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네. 가능하고. 네.
아무튼 그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강인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삭발 단식을 얘기했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강인함과 동시에 그 메시지를 상당히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그 지금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이웨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일산 고향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연상 보기에는 선의의 경쟁을 막 하는 거잖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어떤 뺄셈의 정치, 즉 이제 나는 당 대표로서 한 전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든 장동혁 현 대표든 누군가가 먼저 만나라고 제의를 해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회동이 이루어져. 그래서 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니셔티브를 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그 수많은 팬들의 열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장동혁을 본회의장에서 24시간 세워놓고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든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민주당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아주 그 좁은 단견으로 단계 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해법을 추진하기보다는 만나자 하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승자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륜이 느껴지는 조언이었어요. 사실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다닌다고 했는데 정호김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어떨까? 제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한번 모 프로그램에서 네. 얼굴 붉히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폄훼하려고 다른 당이니까 폄훼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주저되기도 하는데 네.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께서 왜 필리버스터라고 쓰고 마이웨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리버스터라고 쓰고 거대한 부조리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부조리극? 아니 뭐냐면 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뭐 국회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발화자, 담당자들, 당번들만 제외하면 다 칼퇴근해 버렸어요. 그래서 텅 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뭔가 대여투쟁이라고 하면 결연함도 좀 있어야 되고 처절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웰빙투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최근에 당내 내용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리더십에 타격은 입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주제로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하는 것도 했네가 될 테니까. 24시간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기 좋을 만한 아이템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 국민들이 설득이 될 거냐 혹은 지지율이 제고될 거냐 하면 그간 보여준 모습 때문에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소수당으로서 할 수 어떤 최후의 수단 같은 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거라도 좀 말하면서 끝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뭐 자당 의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인정해 줄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렇긴 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국민께 알려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 당의 의원들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당의 의원들도 이게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퇴근해 버리는데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 한 걸 보고 아침에 야 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바로 들었던 의문은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당 내의 어떤 결속력, 장악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좀 다음으로 궁금하던데. 요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당내의 정치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구도로 볼 때 최고위원들의 결속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도 가고 이렇게 이제 이 당의 리더십이 계속 간다 그러면 저렇게 독한데 그러면은 그 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신뢰 같은 거? 신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겠죠. 그런 건 좀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전 솔직히 그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내용을 띄엄띄엄 들었어요. 드문드문 들었지만은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인한 보통 장동혁 대표가 사석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유머도 많고 그 기억나세요? 지난 총선 때인가 왜 충청도에서 깨춤 추던 모습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런 어떤 발랄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24시간으로 딱 그 한정을 해놔서 그렇지 이게 정말 미국식이면은 진짜 화장실 여러 번 가면서 뭐 이틀 사흘도 하고도 남을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것이 득점 포인트는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점이냐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이쯤에서 장동혁 대표를 직접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장동혁입니다. 김광일이 왔습니다. 뭐야? 조선일보 김광일이 아닙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저 장동혁이 해냈습니다. 뭘 풀어도 뭐 된장이 되지 않습니다. 갖고 오셨군요. 이건 똥 모양입니다. 아이고 목이야. 다음부터는 배 소장님께서 동시 더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동혁입니다. 당신 누구야? 특별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은기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옥임 누나 깨춤 고맙습니다. 땡큐. 너무 잘합니다. 아, 계란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계란이 왔어요. 네. 자 이어서 이분은 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님. 도토리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랑 싸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싸워야죠.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도토리 아무도 안 외치시네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도토리가 뭐예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여쭤보시죠. 네. 리을이잖아요. 티을리. 네. 네. 아 대통령. 프레지던트를 본인. 예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팬클럽 지지층에서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거죠. 대통령을 의미하는 아. 예,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게 계속 기억이 남네요. 한동훈과 장동혁 두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그 이기는 거라니까. 수도권을 치는 거다. 그게 커 보이잖아 그릇이. 아. 그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나눠 보고 싶은데요. 그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심 70%룰을 결국 오늘 당 지도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뭐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같이 지금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하헌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실지. 좋지 않죠. 사실 당원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원 비율을 더 높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자체에도 동의를 별로 안 하거든요. 저희 당에서 외치고 있는 흐름에도.
왜냐하면 이런 건데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자면 국민의힘이 당원들한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윤호개인 뭐 그 어떤 지지층 이분들한테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방법론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당까지 엮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할 때 꼭 당원 주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맞는 방향이고 좋은 방향인데 근데 어떤 정당이나 공당을 그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게 당원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제1야당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혹은 제1여당으로 조정시켜 주기도 하고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 국고보조금도 나오는 거고 각종 뭐 혜택 뭐 제도적 지원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권한 세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100만 당원 시대에 왔다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는데 그게 곱하기 3해서 400만이 와도 그 당의 지위는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을 운영하는 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작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회초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원님. 아니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 그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 중심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보고 배운다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아무튼 딴 사람도 아니고 난 아주 나경원 의원만 생각하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국민의힘의 자산이에요. 여성 의원으로서 서울에서 그것도 지금 5선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내공도 깊어져야 되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 속에 어떻게 7대3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 5대5는커녕 이거 저 민심을 10대 빵으로 하자고 지금 해야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학습이 안 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은 50대 50이었을 때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영향력을 순환시키려는 의도였는데 당원 투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어제 한판 승부에서 그러니까 자유권 얘기한 높여서 거죠? 이 이야기는 저는 이게 지금 묘해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로 쓰고 장동혁 대표는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갈 것으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그러면 70%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50대 50 경청 시간을 가진다면서 50대 50에 심지어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서는 그럼 50대 50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심 70%로 간다. 당원들을 더 강하겠다. 당원 100만 시대를 연 당대표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 이러면 이제 당원 70%를 가게 되면 또 반발의 목소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오세훈과 네. 박형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또 경선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부산은 정책위 의장인 김도읍 의원이에요. 상당히 김도읍 의원의 지역에서의 부산 지역에서의 이 명망이 대체로 또 인지도도 높고 강서에서 또 이것이 만약에 당원 70%가 된다 그러면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관계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럼 장동혁 대표는 어떤 판단을 내겠냐.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좀 심사숙고해서 5대5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7대3으로 갈 가능성이 비등해졌다. 더 높아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위해서 별로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어떤 속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들이 지방선거에 관심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당신들께서 네, 그분들께서 당신들께서 네. 어쨌든 그분들께서 지방선거에 관심인데 당이 공당으로서
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뜻이라든지 유권자를 생각하는 전국 정당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으면은요. 이런 게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당이 얼마나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사람은 지금 뭐야 저기 지방선거 뭐 총괄기획단장이고 한 사람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그 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야심이랄까? 그분들의 그게 있는 그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건데 정말 그 지지자라든지 나름대로 왜 정치라는 거는 자기 권력 추구이지만 그래도 표면에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다시 5대5 할 것 같이 5대5도 잘한 것도 아니야. 다시 더 나쁘게 가다가 다시 본래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7대3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아니라 48시간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게 다시 도루라미 타불이 되는. 여기 기독교 방송인데 그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말짱 도루묵이라고. 도루묵으로.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흐름은 좀 짚어볼게요.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의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4.1%, 직전 조사보다는 1.7%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대체적으로 통일교 여파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37.2%로 직전 조사 대비 2.6%포인트 올라갔는데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통일교 이 특검과 관련돼서 여파와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37.2%니까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걸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봐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을 또 가리키게 되는 그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 신당 3.6%, 개혁신당 3%, 진보당은 1.6%로 나타났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기간만 달리하는데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53.4%로 직전 조사보다는 0.9%포인트가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42.2%로 직전 조사보다는 0.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긍정은 조금 내려왔고 부정은 조금 올라갔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이 부처 업무 보고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에도 지지율의 조금 소폭의 하락은 뭐 다른 이유보다는 통일교 여파 영향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좀 청해 듣고 싶은데 먼저 지지율이니까 지지율 대책회의 멤버인 하원기 부대변인부터. 일단 뭐 국민의힘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폭 상승했다고 이제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과락 점수가 51점이라 치면 37점으로 떨어지나 35점으로 떨어지나 똑같이 불합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37점으로 불합격해서 35점으로 불합격했던 것과 달라 이래버리면 계속 불합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지율 특히 중도층 국민들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전략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거나 혹은 뭐 국정 지지율 떨어진 거는 그게 아무리 소폭이라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잘했기 때문인 것이고 뭐 떨어지면 잘 못했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난주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저는 그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좀 우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 우려를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당 지지층들이 또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당 지지층들이 아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중도층 입장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소폭 뭐 하락한 것 같은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 여론을 받아 안아서 정당이 좀 수기하고 조율하고
공론화를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을 좀 보여야 그 어떤 시끄러움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은님 총평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네, 짧게 하자면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 40% 고지만 넘더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6%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업무 보고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중도층이나 비판자들 사이에서는 그 업무 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절적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할 때 법 왜곡죄도 항상 그 논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오만하구나. 이제 사법부까지 쥐어 흔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인식을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에 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이거 천하람이고요. 제가 이참에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농담입니다. 사실은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민주당에서 얼른 만났으면 좋겠고요. 역시 대세는 제3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힘 할 말 없고요. 개혁신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이었습니다. 천하람 대표께는 금식을 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배추 한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정치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선물은 바로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진짜 조국이 나옵니다. 반응이 안 좋네요. 반응이 왜 이러죠?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조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추 한판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